지연깁잡. 안녕하세요. 지연깁잡의 기타리스트 준킴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저번에 다뤘었던 메이저 스케일의 공식을 갖고 와서 각각의 여러 가지 음부터 시작해서 그 음에 해당하는 메이저 스케일을 만들어 볼 거예요. 네, 그러면은 우리 공식을 한번 기억해 볼게요. 공식은 온온반 온온온반의 공식이었죠. 음을 설정을 하고 각각의 이 공식대로 음을 나열을 하면은 걔의 결과물이 메이저 스케일이다 라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해볼 텐데요. 이거를 하기 전에 얘를 하다 보면 좀 많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하는 그 설정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서 우리 바로 해볼게요. 이 메이저 스케일을 우리가 C 메이저 스케일을 예로 들어보면은 도레미파 솔라시 도잖아요. 근데 얘네와 다른 문자들 간에 좀 다른 점을 이해를 먼저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밖에서 쓰는 그냥 일반적인 언어 있잖아요. 뭐 영어면은 A, B, C, D, E, F, G 이런 식의 그냥 일반 영어, 혹은 뭐 한국말 가나, 다라마, 바사 이런 한국말.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숫자들 있잖아요. 그냥 1, 2, 3, 4 5, 6, 7, 8 뭐 이런 거, 혹은 뭐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이런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밖에서 사용하는 문자와 언어들과 이 도레미파솔라시도와의 관계가 같지 않다는 거를 먼저 좀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얘네들은 문자가 지금 이런 식으로 그냥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A와 B 혹은 나와 다 혹은 2와 3 그냥 일반적인 숫자에서 얘네들 사이와 또 저 위에 있는 G, H, 라마 혹은 뭐 8, 9 얘네와 요 문자들 사이의 간격이 뭐 다르거나 하지 않죠. 그냥 A 다음에 B인 거고 뭐 G 다음에 H가 나오는 거고 뭐 가 다음엔 나가 나오는 거고 그런 식으로 그냥 일반적인 순서잖아요. 근데 음악은 다르다는 거죠. 이 도레미파솔라시도는 얘네들과는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걸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모르시면은 나머지 다른 음부터 시작해서 메이저 스케일을 구하는 게 되게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도와 레, 미와 파 얘네들은 엄연히 음과 음 사이에 거리가 존재하는 거죠. 도와 레는 온음은 반음 2개라는 거리가 있고요. 미와 파는 반음 1개라는 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으면은 그냥 일반적인 A, B, C, D, E, F, G 뭐 가나다라 마바사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거랑 같게 들리잖아요. 우리가 그냥 말로 할 때. 근데 이게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되게 많은 오해가 나오고요. 이 오해 때문에 메이저 스케일을 잘못 계산을 하니까 나머지도 다 잘못 계산을 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음악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밖에서 쓰는 그냥 문자들의 나열, 순서대로 나열한 거랑 같게 만드는 작업을 먼저 해야 돼요. 그게 뭐냐? 반음화를 하는 겁니다. 반음이 쭉 나열된 거를 영어로는 크로매틱이라고 하거든요. 이 크로매틱으로 음들을 일단은 쭉 나열을 하셔야지, 그래야지 그제서야 우리가 밖에서 쓰는 문자들의 일반적인 순서대로 나열한 것과 같은 시스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나열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냥 알파벳으로 쓰겠습니다. C, D, E, F, G, A, B, C가 있을 때 가운데 C 샵 혹은 D 플랫이 있다는 거고요. D 샵 혹은 E 플랫이 가운데 있다는 거고, F 샵 혹은 G 플랫이 가운데 있고, G 샵 혹은 A 플랫, A 샵 혹은 B 플랫이 가운데 있다는 거죠. 얘네들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봤을 때에 이제는 순서가 전부 다 반음으로 동일하게 된 거예요. 전부 다 얘가 반음인 거죠. 전부 다 반음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자랑 상태가 비슷해진 거예요. 완전히 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어쨌든 순서대로 서로 뭔가 이질감이 없이 쭉 순서를 나열하게 된 겁니다. 이제서야 우리는 다른 키의 메이저 스케일을 구하는 거가 수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크로매틱의 자를 갖고 와서 우리가 메이저 스케일을 구해봅시다. 네,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E 플랫부터 시작하는 E 플랫 메이저 스케일을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은 오는 반음의 공식을 우리 갖고 와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E 플랫부터 시작하죠. E 플랫에서 시작해서 온음 올라가면은 F죠. 반음 2개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F에서 온음이 올라가니까 G네요.
G 올라가고, 네, 그 다음에 반음 올리는 거죠. 그래서 G 다음에는 G샵이나 A 플랫인데 여기서 하나 룰을 좀 말씀드리면은 스케일을 만들 때 G 다음에 G샵을 쓰는 거는 음표가 두 개가 같은 곳에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은 스케일, 그러니까 계단처럼 올라가는 거가 보이지 않는 거죠. 문자가 두 개니까, 같은 문자가 두 개니까. 그래서 G샵 대신에 우리는 A 플랫을 써줍니다. 그러면은 음표가 올라갔으니까 계단식으로 보이겠죠. 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써서 스케일을 만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A 플랫이 된 거예요. 반음 올라가서. 그러면은 A 플랫부터 시작해서 이제 온음 3개 올라갑니다. 다 반음 2개씩 해서. 그러면 A 플랫이 됐죠, 여기. A 플랫부터 온음 올라가면은 B 플랫. 그 다음에는 온음 올라가니까 C가 되겠네요. C에서 또 온음 올라가니까 다시 여기서부터 하면은 D가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반음 올라가는 거죠. D에서 반음 올라갔으니까 여기도 D샵이라고 말하지 않고 E 플랫, 원래 시작한 E 플랫으로 오게 되는 거죠. 왜냐면 같은 문자를 쓰지 않고 계단식으로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E 플랫 메이저 스케일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겠죠. 네, 그 다음에 우리 또 약간 어려운 거 해볼까요? G 플랫? G 플랫부터 시작해갖고 온음, 반음, 온음, 반음을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G 플랫 시작이 여기네요. G 플랫부터 시작해서 온음 올라가면은 반음 2개니까 A 플랫이 나온다는 거 이제 알겠죠. 그러면 A 플랫 다음에도 온음이 올라가니까 B 플랫이 나오고요. B 플랫에서는 반음이 나와야 되죠. 네, 여기서 반음이 나와야 되는데 반음도 나와야 되고 음이 계단식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반음이 그냥 내추럴 B라고 쓰면은 계단식이 아니잖아요. 같은 음이 2개 나오니까. 그러면 얘를 뭐라고 하면 좋아요? 일단은 다음으로 가야 돼. 다음으로 가서 반음을 표현해야 되니까 C 플랫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문자도 다르고 그 다음에 반음 관계도 있고 이거를 이 조건을 충족시켜 주죠. 그 다음부터는 온음 전부 다 가면 되죠. 그래서 C 플랫부터 시작해서 지금 C 플랫이지만 자리가 여긴 거죠. 그렇죠? C 플랫부터 시작해서 온음 올라가면은 D 플랫 반음이 2개니까 여기서부터 좀 헷갈리는 거죠. 그렇죠? D 플랫. 그다음에 온음 올라가면은 E 플랫이 되고 또 온음 올라가면은 이제는 F가 나오고 그다음에 마지막 반음이죠. 또 계단식으로 한 음은 올라가야 되고 반음을 표기해야 되니까 G 플랫. 그래서 G 플랫에서 G 플랫이 완성이 됐죠. 이렇게 된 거를 우리는 G 플랫 메이저 스케일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얘는 F 빼고 나머지가 다 플랫이 붙었네요. 조금 복잡한 스케일이죠. 하지만은 이것도 도레미파솔라시도랑 다르지 않는 거죠. 도부터 시작하는 이 관계를, 이 조건을 만족시켜 줬으니까 이 메이저 스케일의 공식을요. 그래서 메이저 스케일은 전부 다 이 공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음을 우리는 다 메이저 스케일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다면은 아무리 이렇게 G 플랫 메이저 스케일 혹은 E 플랫 메이저 스케일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어도, 그래서 음이 다 다른 것처럼 보이고 되게 복잡해 보여도 결국에 이 공식은 다 똑같다는 거고, 그 공식이 똑같다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냐면은, 더 한눈에 보게 알 수 있냐면은 숫자로 표현하면요, G 플랫 메이저 스케일도 G 플랫이 1, 2, 3, 4, 5, 6, 7, 1 이런 식의 숫자를 갖고요. E 플랫 메이저 스케일도 E 플랫을 1로 해서 1, 2, 3, 4, 5, 6, 7, 8 혹은 1 이런 식으로 숫자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이저 스케일 공식을 사용해서 나온 결과물들은 숫자로는 전부 다 자연수인 1, 2, 3, 4, 5, 6, 7, 8. 그렇죠. 음은 바뀌었는데 숫자는 바뀌지 않았어. 요 개념도 조금 헷갈리는 개념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약간 좀 까다로운 스케일들을 해봤는데, 그럼 우리 샵을 사용하는 스케일 하나만 더 해보고 오늘 마칠게요. 그러면은 우리 A부터 시작하는 거 해보겠습니다. A부터 시작해서 온음 반음의 메이저 스케일 공식을 사용해서 한번 가볼게요. 저 위에 있는 저 크로매틱 자를 사용해서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A부터 시작해서 온음 갑니다. 그러면은 B죠. B에서 온음 가는 거니까 B에서 온음은 반음 2번이죠. 그러니까 반음 가면은 C고 또 반음을 가면은
C 샵이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반음을 갈 차례죠. 그러면 C 샵에서 반음은 D니까 D를 가는 거고요. D에서부터 온음 세게 이고 E에서 온음은 F 샵이 되는 거 이제 아시죠? 그리고 F 샵에서 온음을 가면은 G 샵이 되고 마지막으로 반음 G 샵에서 반음 하나 더 올라가면은 다시 A가 되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얘를 우리는 A 메이저 스케일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A 메이저 스케일도 방금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숫자로 따지면은 전부 다 1, 2, 3, 4, 5, 6, 7, 8 혹은 1인 거죠. 음악에서 숫자를 사용할 때 0이란 숫자는 없어요. 0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카운트를 한다고 해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없고 음악에서는 시작점을 1로 합니다. 1. 네, 이렇게 해서 좀 까다로운 메이저 스케일 만드는 거 좀 같이 해봤는데요. 잘 이해 가시나요? 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를 직접 12음부터 시작하는 메이저 스케일들을 다 손수 노트에 직접 그려가면서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해만 된다고 이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해보고 손으로 써보고 해야지 얘가 실제적으로 내 손과 내 머릿속에 남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메이저 스케일 계산하는 거가 조금씩 자연스러워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뭐냐? 메이저 스케일과 우리가 밖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문자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자와 비슷하게 배열을 하려면은 우리가 크로매틱 스케일의 개념을 끌고 와야 한다. 그래서 다 반음계를 만들고 그 반음계를 만든 상태라야지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자랑 비슷해지는 거고 C를 제외한 나머지 11개의 음들부터 시작해서 그 음에 해당하는 메이저 스케일을 만들고 싶으면은 그 메이저 스케일을 공식을 갖고 오는데 그 공식에 대입할 때는 크로매틱의 상황을 만든 다음에 우리가 차례대로 대입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12개의 메이저 스케일을 우리가 만들 수 있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네, 한번 꼭 다 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짧지 않네요. 네, 죄송하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짧게 개념과 설명을 나눠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